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급부상하면서 생겨나는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왜 김포인가? 그리고 서울의 행정구역이 넓어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논의들을 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지리 공부할 때 뭐 그랜드시티, 그래서 뭐 런던, 파리, 뭐 뉴욕 이런 게 이제 도시가 확장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제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요 얘기는 제가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네. 서울 얘기는 그런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서울이 확장되는 이 문제들도 네. 이게 원래 학계에서 많이 논의됐던 건가요? 아유, 뭐 그 도시계획학의 텍스트는 네. 기본적으로 도시가 성장할 때 외곽 개발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니까 예. 이제 점점 도시가 뚱뚱해지는 현상, 이거를 이제 광역화라고 예. 부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집중되어 왔으니까 수도권 지역은요. 예. 그 뚱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서울을 좀 더 크게 하는, 그렇죠. 네. 이걸 광역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시가 네. 커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뭐 내년 뭐 여권에서 뭐 총선 전략이다, 뭐 야당에서 뭐 그렇게 비판하고도 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거를 다 떠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김포가 서울로 편입돼서 서울이 확장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논의입니까? 아니면 좀 시기상조입니까? 늦었습니까? 이 문제는 그 도시계획가의 입장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제로 예.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 문제는 그냥 김포 문제로 표면화됐을 뿐이고요. 예. 우리 이제 수도권을 한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수도권엔 인구가 계속 집중이 됐었어요. 예. 산업도 집중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집값이 올라갔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신도시를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그 신도시가 서울 외곽에다가 건설된 거예요. 분당, 일산, 평촌 여기 그렇죠. 신도시죠? 경기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주택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주택이 들어갔는데 거기 교통망까지 깔고 들어간 거예요. 예. 저희는 당연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서울 밖에 있던 지역이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삥 둘러싼 도넛 모형의 경기도가 있고요. 안에 서울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을 따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같은 맥락에서 점점 광역화가 되면은 결국은 외곽 지역에는 이런 갈등이라든가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김포로 표면화됐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됐든 어떤 간에 도시계획적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라는 표현도 쓰고, 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배드타운이라는 단어도 많이 지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배드타운으로 불리는 그 위성도시들이, 거기 사는 주민들이 나는 행정구역상은 경기도 김포시 또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하남시인데 생활권은 서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행정구역하고 저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거기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도시계획적 입장에서는 생활권역이 달라지면은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든지 이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교통통신 발달로 계속적으로 광역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광역시설 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설이란 도로, 철도, 그다음에 종합의료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는데, 이거를 계획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막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거는 변론으로 하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 서울의 확장, 이 문제가 나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취지신 거죠? 서울은 원래 메가시티예요. 그냥 전 세계가 인정하는 슈퍼 메가시티입니다. 여기서 더 커지는 문제도?
그러니까 김포라든지 그렇죠. 서울 메가시티인데 이 메가시티라는 게 사실 인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서울은 일단 메가시티고요. 예. 수도권도 메가시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를 확장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지금 우리 행정구역 모양새를 보고 생활권을 보면은 이거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어느 정도 일치시키거나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포도 사실은 서울의 편입 얘기 나온 게 저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 김포시의 주민 한 80%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그러니까 생활권이 거의 서울이다. 그걸 일치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교수님 하신 얘기랑 거의 동일한 얘기들을. 네네.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이 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방향 자체는.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네. 원 바이 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포시가 되고 또 다른 시들이 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절차적으로 계속 나가면은 굉장히 사회적 갈등, 그다음에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 교수님, 자 김포 해줄까 말까 하고 그다음에 자 다음은 어디 해보지? 하남, 뭐 구리, 뭐 고양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왜냐하면은 각 도시마다 여러 제약 조건이라든가 특성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럼 저희가 편입 논의할 때마다 그런 조건들을 다 따져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한테는 괜찮나, 서울 시민한테는 괜찮나, 또 그 당사자, 그 주민들한테 괜찮나, 뭐 계속 물어볼 텐데 이런 조건들이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런 논의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근본적인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본적인 거는 저는 서울의 행정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지방의 행정구역이에요. 사실 이 메가시티 이슈, 행정구역 통합 이슈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먼저 촉발이 됐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지역에서는 이런 요구가 미리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굉장히 사실은 제가 보기엔 조그만 이슈예요. 조그만 이슈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에 비해서. 지방에 비해서. 네, 지방에 비해서. 그 부울경 통합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역에는 이렇게 통합하지 않으면은 그 지역의 존망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생활권 편의를 위해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지만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이 망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을 느리게 했고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었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런 수도권의 광역화를 만들었고 광역화 과정에서 신도시를 졌고 신도시를 짓는 과정에서 외곽의 생활권이 이렇게 행정구역이랑 불일치가 됐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이거를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수도권 문제는 더 심각하게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만약입니다. 이게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김포로 시작으로 해서 다른 주변 그 외곽 도시들도 주민들이 원하면 편입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말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지방에서도 예를 들면 부울경이라든지 뭐 대전권, 광주권 이 메가시티를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김포를 그냥 서울에서 편입하는 거로만 끝나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럼 이번에 하는 김에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 국토를 놓고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의 문제는 비수도권의 문제랑 너무나 긴밀하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인구의 쏠림 현상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는 발생하는 문제고요. 전 국토를 놓고 우리 100년 전에 만들어진 세팅된 행정구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활권과 둘러보고 같이 살펴보고 재편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해결책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을 동시에 예를 들면 앞서 제가 질문드린 대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구, 광주 다 저희가 그래서 외부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메가시티는
그냥 뭐 행정구역 통합한다든가 특별자치단체 만들어가지고 인구수 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메가시티의 본질은 지자체 간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견제하고 우리 지금 김포 문제도 인천 문제랑 한번 잘 보면은 인천이요? 예. 그 5호선 연장 라인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과 김포 시민들의 진짜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김포도 사실 인천과도 좀 붙어 있으니까. 예, 저희 이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이런 한강 신도시로 갈 것인가. 이건 이제 인천에서 바라는 거고 저기 검단에서 바라는 건 그냥 직통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도 뭐 대광이라는 이런 정부 조직에서 뭐 이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 때문에. 행정구역 문제 때문이고요. 저희는 계속 광역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전국도를 대상으로 뭔가 메가시티를 통해서 지자체 간 협력구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광역인프라를 제대로 깔고 교통체계도 이게 공간의 어떤 그런 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역도 계속 힘들어질 것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 계속되고 이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게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뭐 김포시의 교통 문제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만약에 편입이 되면 김포시의 교통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꼭 서울시 편입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서울이 안에 있고 경기도가 이렇게 도넛 모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경기도 형태로 생긴 거는 사실 굉장히 기형적 구조예요.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는 이런 모양.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런 도넛 모형의 행정구역을 딱 놓고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행정구역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 있어야지 연속선상에 있어야지 되죠. 이렇게 가운데가 빈 형태로 그러니까 서울이 점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 속에서 행정구역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얘기가 길어서 오늘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거는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의 문제랑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대 다 그렇잖아요. 대전, 뭐 광주, 부산만 좀 오른쪽에 있지 대부분 다 도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란 후라이에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으면 계란 후라이에 흰자에서 노른자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른자는 자기가 성장하면은 그냥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잘 성장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노른자가 생장하려면은 흰자의 희생이 있었다는 흰자의 말씀이세요? 희생과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광역적인 시각에서 보고 노른자를 잘 모아서 집적 이익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개발 이익이 나고 무슨 이익이 나면은 이걸 흰자랑 나눠줘야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구역을 통합을 하든 아니면 특별자치단체 형태든지 이제 이렇게 지자체 간에 연합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광역적인 일을 같이 판단하고 같이 계획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도 그렇고 서울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서울의 주변 도시들을 뭐 김포뿐만 아니라 뭐 하남, 뭐 구리 이 서울을 편입시키면 경기도의 희생이 너무 커진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 원하는 지역들을 하나하나 편입시키면은 사실 경기에서 낙후된 지역들은 더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수도권 전체를 놓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연합기구를 결성을 해서 여기서 교통 문제라든가 광역 의료 문제라든가 또 산업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또 물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매립장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총선 앞두고도 이 정치권에 좀 이슈가 돼가지고 계속 내년 총선 전까지 뭐 총선 이후에도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정치권의 뭐 어떤 논의는 그렇다더라도 이 전문가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서울의 광역시티, 부산, 대구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지 합리적으로 해결책 도출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번 김포 문제 딱 보면서 터질 게 터졌다. 그래도 이거라도 이렇게 이슈화 됐으니까 다행이다. 이거를 행정구역 재편 문제를 전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수도권에서 터지니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이슈가 터져서 이게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도라의 상자요? 네, 이거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이슈예요. 이제부터는. 그럼 그 얘기는 필요는 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그쵸. 아무도 꺼내지 못한 얘기였는데 이번에 터졌다 이런 말씀이죠. 수면 위에 올라오면은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가라앉히고 또 올라오면은 가라앉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10년 15년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었어요. 그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하는 문제가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은데. 네, 그렇죠. 지역은 시작하면 힘드니까 아무도 꺼내지 않았었다 그동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게 선거구랑 관련되는 문제고. 선거구.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럼 정말 복잡해지네요. 나왔다 들어갔다 한 거예요. 네. 지금 이 김포 이슈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저희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되 저는 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국가 존망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요? 그럼 왜 그렇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두 가지. 첫 번째 초저출산 문제. 두 번째 높은 집값 그로 인한 청년들의 절망. 이 모든 문제가 수도권 쏠림 현상에서 나온 거고요. 국토를 적게 쓰고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이건 산소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예요. 그 얘기는 워낙 땅덩어리도 좁은데 그나마 수도권으로 집중되니까 그렇죠. 수도권의 중심으로 집값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다 말씀이신 거죠. 그게 근본이에요. 김포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작업으로 광역 인프라 그다음에 지역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메가시티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지금 수도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이슈들이 덜 나올 거다라는.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만약에 광역 안 하고 서울만 이거 하고 끝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이 문제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할 거면 이런 류의 문제. 지방까지 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이거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지방에 같은 경우에 부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방에 살긴 삽니까? 그럼요. 서울은 집적의 경제를 넘어서 너무 빽빽한 게 나쁜 효과를 자꾸 내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또 포기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건 집적의 불경제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역은 맥락이 약간 달라요. 집적의 경제가 있었는데 집적의 경제를 잃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광역 인프라를 제대로 깔아줘서 집적의 경제를 확보하는 구조로 나가고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산의 김해와 양산을 포함시키는 그런 것들. 광역적으로 보고 공간 인프라를 여기 거점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집적 경제를 갖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